그 그림 그리는 여자 알고 보니 서촌 도련님들의 이복 동생이래요. 도도희가 웃음기 어린 얼굴로 폭탄을 던졌습니다. 식탁이 얼어붙는 순간 김선경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감독 차민기냐? 떨리는 물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도도희는 이 반응이 자기 편이라 여겼지만 김선경의 눈에는 분노도 경멸도 아닌 낯선 감정이 스쳤습니다. 남의 출생을 뒷조사에다 무기로 쓰는 게 그게 위한다는 거니. 매장의 칼로 벼려온 비밀이 어째서 도도의 자신을 겨누게 되었을까요? 오래전 김선경을 살린 은인의 얼굴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흥신소 사람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카페 구석자리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도도희는 그 봉투를 한참이나 바라보다 손끝을 가만히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 무게가 짐작보다 묵직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흥신소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두 사람 나세리 씨와 그 딸 뒷조사는 여기에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생각보다 물건이 큽니다. 도도희는 입꼬리를 슬며시 끌어올리며 봉투를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수고했어요. 잔금은 오늘 안에 계좌로 넣을게요. 도도희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예감한 사람 특유의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흥신소 사람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건 함부로 다룰 물건이 아닙니다. 잘못 건드리면 도도희 씨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어요. 도도희는 그 말을 흘려들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요. 신경 쓸 것 없어요. 흥신소 사람이 자리를 뜨자 도도희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겉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예비 며느리 노릇을 하며 김선경 앞에서 상냥하게 웃어 보이던 그 얼굴 뒤로 도도희는 오래도록 칼을 갈아왔습니다. 임지후의 마음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도도희는 진작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 그림 그리는 여자가 있다는 것도 진작 알아챘습니다. 어릴 적부터 도도희에게는 늘 남과 자신을 견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재능 있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었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 버릇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는 봉투끈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체가 뭔지 이제 내가 하나하나 파헤쳐 줄게. 창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왔는데 도도희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마침내 벼려온 칼자루를 손에 쥔 순간이었습니다. 도도희는 봉투를 가방 안에 소중히 챙겨 넣고 매장 안 사람들을 한번 둘러본 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 온 열등감이 오늘 밤 안으로 씻겨 내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도도희는 카페 문을 밀고 나서며 어두워진 거리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걸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저녁 바람이 차게 불었지만 도도희는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열이 오르는 듯 했습니다. 도도희는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도도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그 그림 그리는 여자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늘 담담하고 흔들림 없던 그 얼굴이 이 종이 한 장 앞에서 어떻게 일그러질지 도도희는 벌써부터 그 순간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도도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여자만 사라지면 임지후의 마음도 자신의 자리도 모두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 도도희는 굳게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도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사진과 서류가 책상 위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나세리의 지난 행적, 그 딸의 학창시절 기록, 가족관계를 정리한 종이가 차곡차곡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한 장씩 넘기며 눈으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문장 앞에서 손이 딱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감독 차민기의 혼외 딸이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또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 소문으로만 굴리던 것과 이렇게 서류로 또박또박 정리된 것을 손에 쥐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도도희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서촌 차씨가의 차승현 차승우와 아버지가 같은 이복 남매라는 내용까지 흥신소는 빠짐없이 문서로 엮어두었습니다. 이복 동생이라는 걸 이렇게 증명해 오다니. 도도희는 종이를 든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을 주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손에 잡히는 무기였습니다. 그저 뒷골목 흠집 몇 개나 더 캐낼 참이었는데 손에 들어온 것은 한 집안을 통째로 뒤흔들 물증이었습니다. 도도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내놓으면 그 여자는 물론이고 그 여자를 곁에 두려는 임지후의 마음까지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도희는 종이를 다시 집어들어 가슴에 대고 눌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오래 억눌러 온 열등감이 이제야 뚜렷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재능도 임지후가 그 여자에게 보내는 눈빛도 이 종이 한 장으로 전부 짓밟을 수 있으리라 도도희는 확신했습니다. 도도희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술가 흉내를 내며 고고한 척하더니 뒤로는 이런 출생을 감추고 있었구나. 도도희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방 안에 서늘하게 번졌습니다. 문득 도도희의 머릿속에 임지후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만약 임지후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했습니다. 저 도도한 여자를 향한 마음이 한순간에 식어버릴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감싸고 돌지 도도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서지 않을수록 도도희는 더 큰 판을 벌이고 싶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터뜨려 놓으면 임지후 혼자 힘으로는 결코 수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도희는 서류를 곱게 정리해 봉투에 도로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비밀을 언제 어떻게 세상에 꺼내느냐 하는 문제뿐이었습니다. 도도희는 봉투를 베개 밑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도희의 두 눈은 오래도록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도도희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진 듯 보였지만 도도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진짜 재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초라해지는 그 느낌을 도도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그 여자가 나타난 뒤로 그 허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임지후가 그 여자의 그림을 바라보던 눈빛을 도도희는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한 번도 지어 보인 적 없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도도희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까지 덮었습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그 눈빛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으리라 도도희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도도희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펼쳐 읽으며 폭로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언제 터뜨려야 가장 치명적일지, 누구 앞에서 꺼내야 가장 큰 파장을 낼지 몇 번이나 계산했습니다. 그저 임지후 한 사람 앞에서 조용히 흘려놓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도도희가 진정 원한 것은 그 여자가 발붙일 곳을 완전히 잃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어디에도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도도희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씨가 어른들 앞이 좋겠지. 도도희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선경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붙잡아 두는 것, 그것이 도도희에게는 이 비밀을 쓰는 또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임지후가 흔들릴수록 도도희는 어른들의 지지가 절실했습니다. 김선경이 며느리감으로 자신을 굳게 편들어준다면 임지후가 아무리 마음이 흔들려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리라 도도희는 믿었습니다. 도도희는 임지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들어 임지후의 눈빛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미묘하게 식어 있음을 도도희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냉기를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임지후를 잃는 것은 도도희에게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자존심과 위신이 통째로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도도희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들이 하나둘 어긋나며 임지후의 신뢰가 금이 갔던 순간들이 스쳤습니다. 그때마다 도도희는 어떻게든 상황을 덮었고 어른들의 힘을 빌려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도도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도도희는 서류를 봉투에 도로 넣고 그 봉투를 가방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안에 있을 임씨가 저녁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웃는 얼굴로 어른들 앞에 앉아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장 잔인한 이야기를 꺼낼 참이었습니다. 도도희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오래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빛이 밝아오는데도 도도희는 그 계획을 놓지 못했습니다. 도도희는 자신이 곧 승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도도희는 옷장을 열어 그날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예비 며느리답게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어 보이는 차림이어야 했습니다. 도도희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몇 번이나 대어 보았습니다. 김선경이 좋아할 만한 색을 고르고 웃는 표정까지 미리 연습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운을 뗄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여자 이야기로 흘러가게 만들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출생의 비밀을 꺼내놓으면 그 자리는 순식간에 뒤집힐 것입니다. 도도희는 상상만으로도 짜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늘 계획대로 흐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의 도도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도도희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임시가에 인사차 들렀던 도도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서 삐져나온 서류철이 거실 탁자 한쪽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임지후가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임지후는 걸음을 멈추고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겉면에 흥신소 상호가 찍혀 있고 그 아래 도도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지후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도도희가 흥신소에 무언가를 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불길했습니다. 임지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여는 일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도희의 이름 옆에 적힌 의뢰 항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임지후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곳에는 나세리와 그 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지후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도희가 왜 그 사람들을 캐고 다녔는지, 무슨 마음으로 흥신소까지 찾아갔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임지후는 주변을 살핀 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진과 서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임지후는 종이를 꺼내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실 저편에서 도도희와 김선경이 두런두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임지후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도희가 이런 것까지 손에 넣었다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뻔했습니다. 도도희는 이 서류를 결코 그냥 묵혀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에도 도도희는 자신에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임지후는 그런 도도희의 모습을 여러 번 지켜보았고 그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임지후는 서류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임지후는 다시 한번 거실 쪽을 살핀 뒤 서류로 눈길을 내렸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하나하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임지후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도희와의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한 뒤로 도도희는 부쩍 그 여자를 향한 적개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임지후가 그 여자의 그림을 칭찬할 때마다 도도희의 눈빛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임지후는 그 눈빛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애써 모른 척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도도희는 마음속의 적개심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지후는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매만지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무엇을 노리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임지후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머리만은 어느 때보다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임지후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 읽어내려갔습니다. 담담하게 시작한 눈길이 어느 대목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감독 차민기의 혼외 딸이라는 문장 앞이었습니다. 임지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종이를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임지훈은 그 한 줄을 또다시 읽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사람에게 이토록 무거운 사연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습니다. 늘 담담한 얼굴 뒤에 무엇을 감추고 있었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임지훈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림 속에 담겨 있던 쓸쓸함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짐작이 갔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것도 세상의 눈총 속에서 자란 것도 그 여자에게는 모두 홀로 짊어져야 할 몫이었을 겁니다. 임지훈은 서류를 든 채 창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임지훈은 지난날 그 여자를 오해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남의 말만 믿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풀린 뒤로 임지훈의 마음은 조금씩 그 여자에게 기울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진실이 임지훈 앞에 놓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아니라 도도희의 손을 통해 드러난 진실이었습니다. 임지훈은 그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도도희가 이 종이를 쥐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임지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이 비밀을 그 여자를 짓밟는 데 쓸 것입니다. 임지훈의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감정이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막아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임지훈은 창밖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못 본 척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임지훈은 종이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랜 세월 이 무게를 홀로 견뎌왔을지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임지훈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비밀이 그 사람을 해치게 두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임지훈은 문득 그 여자가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화실 한 구석에서 홀로 붓을 놀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위험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임지훈은 그 담담한 옆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은 그 여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도 세상의 편견도 이제는 도도희의 악의까지도 그 여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종이를 다시 봉투에 정리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그 사람이 홀로 감당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지훈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빛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임지훈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각오를 다졌습니다. 임지훈은 그 여자와 나눴던 지난 대화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부모가 좋아해서 시작한 예술이라는 공통의 상처를 서로 털어놓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좋아하던 피아노를 오래 붙들었고 그 여자는 아버지가 남긴 그림을 붙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부모의 그늘 아래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쓴 마음만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그날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림은 자신을 살게 하는 유일한 끈이라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담담한 고백으로만 들렸는데 이제 와 생각하니 그 말 뒤에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그 여자가 그린 그림 속 사람들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어딘가 지치고 쓸쓸하면서도 끝내 따뜻함을 잃지 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얼굴들이 어떤 마음에서 태어났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딸로 살아온 세월이 그 붓끝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임지훈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심스러운 거리 뒤에 오래 숨겨온 감정이 이 순간 더 또렷하게 흔들렸습니다. 임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진희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임지훈은 자신의 마음이 이미 어디에 가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도도희와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어긋나 있던 그 관계가 이 서류를 마주한 지금 더욱 멀게 느껴졌습니다. 임지훈은 서류를 도로 봉투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비밀이 그 여자를 해치는 무기가 되게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지훈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른 결로 단단해졌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지난날 그 여자와 함께 걸었던 짧은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며 날을 세웠지만 오해가 하나둘 풀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임지후가 무심코 건넨 말에 그 여자가 오랜만에 옅게 웃어 보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처음 보았을 때 임지후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그 여자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달은 이상 도도희가 벌이려는 일을 그저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임지훈은 봉투를 원래 자리에 두기 위해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에 결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고 온 짐을 자신이 대신 덜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짐 위에 또 다른 짐이 얹히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알든 모르든 이번 일만큼은 자신이 조용히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시에 임지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라났습니다. 도도희가 이 서류를 손에 넣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여자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렇게 해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임지훈은 도도희가 이 비밀을 언제 어디서 터뜨릴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여자는 물론이고 서촌 집안까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임지훈은 봉투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가 이내 풀었습니다. 당장 이 서류를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도도희가 곧바로 눈치챌 것이 뻔했습니다. 도도희는 원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시 자료를 구할 사람이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도도희를 자극해 일을 앞당길 수도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상대의 패를 이미 읽었으니 조용히 지켜보며 결정적인 순간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임지훈은 거실 저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봉투를 원래 놓여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서류철의 각도까지 처음과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임지훈은 봉투에서 손을 떼며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도도희가 칼을 빼드는 순간 어떻게든 그 칼끝을 그 여자에게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임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만치 도도희가 김선경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마주하며 임지훈은 속으로 조용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웃음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게 두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임지후가 다가가자 도도희가 반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어디 갔었어요? 한참 안 보이던데. 도도희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임지훈은 애써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왔어. 임지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도도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다시 김선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임지훈은 그런 도도희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품고 있는 악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악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임지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자리에 앉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어야 했지만 속으로는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지후의 시선이 잠시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저 어딘가에 있을 한 사람을 떠올리며 임지훈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화기애애한 웃음이 오갔지만 임지후에게는 그 웃음이 유난히 아슬아슬하게 들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도도희가 서류를 꺼내놓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지훈은 물잔을 들어 목을 축이며 도도희의 표정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도도희는 여전히 여유로운 얼굴로 김선경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태연함이 오히려 임지후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지후는 속으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 자리로 돌아온 도도희는 탁자 위의 봉투가 조금 흐트러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임지우가 서류철의 각도까지 세심하게 맞춰놓은 덕분이었습니다. 도도희는 봉투를 가방 안으로 도로 챙겨 넣으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도희는 임지우의 눈빛이 평소와 어딘가 다르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임지우는 여느 때처럼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 안쪽에 무언가 서늘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잠시 임지우를 살폈습니다. 오빠, 오늘따라 말이 없네요. 도도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임지우는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도도희는 그 대답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무언가 캐묻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여겼습니다. 도도희의 머릿속은 온통 다가올 저녁자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씨가 어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비밀을 터뜨릴 순간만을 도도희는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도도희는 오히려 더 대담해진 얼굴로 다음 계획을 다졌습니다. 임지우가 요즘 자신에게 소홀한 것도 그 여자를 향해 마음이 흘러가는 것도 결국 그 여자의 정체가 밝혀지면 모두 정리되리라 도도희는 믿었습니다. 도도희는 임지우의 팔짱을 슬며시 끼며 다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다음에 어머니랑 아버님 다 모실 때 근사하게 저녁 한번 해요. 도도희의 말에 임지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도희는 그 반응에 만족하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착착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도도희는 확신했습니다. 도도희의 눈빛에는 승리를 앞둔 자의 오만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지우는 그 오만함 뒤에 숨은 위태로움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도도희의 팔이 자신의 팔에 감기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도도희와 지금의 도도희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도도희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임지우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임지우는 도도희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집요하게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 집착의 뿌리에는 채워지지 않는 열등감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그 불안을 안쓰럽게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도희의 그 불안이 애먼 사람의 삶을 겨누는 칼이 된 이상 임지우는 더 이상 그것을 감싸줄 수 없었습니다. 임지우는 도도혜 몰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가올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냉정을 잃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도도희가 칼을 빼드는 순간이 오면 반드시 그 칼끝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임지우는 겉으로는 평온한 얼굴을 유지한 채 속으로 조용히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임시가에는 오랜만에 온 식구가 둘러앉는 저녁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임중빈과 김선경 그리고 형 곁에 다시 자리를 잡은 임사빈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도희도 예비 며느리 자격으로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한 음식이 가득 차려졌고 오랜만에 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김선경은 도도희를 반갑게 맞으며 곁자리에 앉혔습니다. 도도희, 요즘 통 얼굴 보기 힘들더니 오늘은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김선경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도도희는 상냥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전시회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자주 못 찾아뵈어 죄송해요. 도도희는 누구보다 예의 바른 예비 며느리처럼 굴었습니다. 임사비는 형수와 조카 며느리감이 오가는 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형수님, 이만하면 우리 지우가 복이 많네요. 임사빈이 너스레를 떨자 식탁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화목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목한 웃음 아래로 도도희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밥을 뜨는 척하며 어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언제 이야기를 꺼내야 가장 큰 파장을 낼지 도도희는 속으로 그 순간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향한 열등감과 조급증이 도도희의 결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임지우가 자꾸만 그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 같아 도도희는 하루하루가 초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놓으면 임지후의 마음도 어른들의 신뢰도 모두 자기 손아귀에 다시 들어올 것이라 도도희는 믿었습니다. 도도희는 젓가락을 든 채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미소 뒤에서 도도희의 속내는 점점 더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김선경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선경은 오래전부터 도도희를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두고 있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도도의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도도희는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여자의 출생을 폭로하면 김선경은 분명 발끈하며 그 여자를 임시가에서 몰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임지후가 아무리 그 여자에게 마음을 준다 해도 어머니의 반대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을 터였습니다. 도도희는 그렇게 판을 짜두었습니다. 도도희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속으로 대사를 정리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꺼내면 안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방심한 순간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이야기를 흘려야 했습니다. 도도희는 곁눈으로 임지후를 살폈습니다. 임지후는 오늘따라 자꾸만 화제를 이리저리 돌리며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도도희는 그것이 조금 거슬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임지후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이 쥔 패는 결코 막을 수 없으리라 도도희는 자신했습니다. 도도희의 손끝이 가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임지후는 도도희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게 웃고 있었지만 도도희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를 노리는 서늘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임지후는 도도희가 오늘 이 자리를 어떻게 쓰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임지후는 긴장한 채 도도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도희는 대화 도중 은근슬쩍 그 여자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미술계에 말이 많은 사람이 있던데. 도도희가 운을 떼는 순간 임지후가 얼른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서점 행사는 잘 끝났어요? 임지후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임중빈에게로 돌렸습니다. 임중빈은 아들의 물음에 흐뭇하게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도도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다시 기회를 노렸습니다. 참, 그 화가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도도희가 다시 입을 열자 임지후가 또 한 번 끼어들었습니다. 삼촌, 요즘 한의원은 어떠세요? 바쁘시죠? 임지후는 이번에는 임사빈에게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임사빈은 조카의 물음에 신이 나서 한의원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도도희는 몇 번이나 그 여자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그때마다 임지후가 절묘하게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버렸습니다. 도도희는 그런 임지후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자꾸만 자신의 말을 끊는 임지후의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오늘 왜 자꾸 말을 끊어요? 도도희가 조금 날 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임지후는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오랜만에 어른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서 그러지. 임지후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었지만 도도희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낌새를 느꼈습니다. 도도희의 눈빛이 조금씩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지후는 도도희의 시선을 애써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여유로운 얼굴로 어른들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임지후의 속마음은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도도희가 언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낼지 알 수 없었기에 임지후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임지후는 대화의 물꼬를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서점 이야기, 한의원 이야기,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근황까지 임지후는 온갖 화제를 끌어내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럴수록 도도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도도희는 임지후가 일부러 자신의 말을 막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임지후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견제하는지 도도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임지후가 무언가를 눈치챈 것일까? 도도희의 머릿속에 잠시 그런 의심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도도희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지후가 자신의 계획을 알 리 없다고 도도희는 확신했습니다. 서류는 자신의 가방 안에 고이 들어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도도희는 초조함을 감추며 다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그 말을 꺼내고야 말겠다는 조급함이 도도희를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도도희는 더 참지 못하고 마음속에 감춰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임지후가 잠시 물을 마시려 자리에서 일어난 틈이었습니다. 도도희는 김선경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나긋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알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도도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침내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 그림 그리는 여자 알고 보니 서촌 도련님들의 이복동생이래요. 도도희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이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임중빈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임사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물을 마시려던 임지후는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이 어른들 앞에서 터져나오자 임지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도희는 좌중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감독 차민기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밖에서 낳은 딸이 바로 그 화가래요. 그러니까 서촌 차신의 아들들하고 아버지가 같은. 도도희는 신이 나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던진 이 폭탄이 임씨가 어른들을 얼마나 놀라게 했을지 도도희는 그 반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도희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의 얼굴이 굳은 것이 단순한 놀람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김선경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김선경의 온 낯빛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임지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음을 임지후는 직감했습니다. 임지후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도도희가 이미 이야기를 꺼내버린 이상 이제 임지후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임지후는 어머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김선경은 여느 때와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임지후가 예상했던 것은 어머니의 분노였습니다. 도도희의 말을 듣고 그 여자를 손가락질하며 노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그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갑자기 되찾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임지후는 그 낯선 표정 앞에서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도희가 던진 이야기가 어머니에게 이런 반응을 불러올 줄은 임지후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임지후는 숨을 죽인 채 다음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임중빈도 삼촌 임사빈도 모두 김선경의 심상치 않은 기색에 말을 잃었습니다. 오직 도도희만이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승리를 확신하는 얼굴로 김선경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지후는 어쩌면 이 자리의 흐름이 도도희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도희가 꺼낸 이름 하나에 김선경의 낯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힘없이 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김선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감독 차민기냐? 김선경의 물음에는 단순한 놀람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반응을 자기 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른마저 이렇게 충격을 받았으니 이제 그 여자는 임씨가에 발도 못 붙이겠다고 도도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도도희는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바로 그 차민기 감독이에요. 세상에 그런 출생을 감추고 뻔뻔하게 예술가 행세를 하고 다녔다니까요. 도도희는 김선경의 동조를 기대하며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김선경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 눈 안에는 도도희가 기대한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대신 도도희로서는 도무지 읽을 수 없는 낯선 감정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김선경은 도도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김선경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임지후는 어머니의 그 낯선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임중빈도 아내의 심상치 않은 기색에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임중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김성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경의 입술만이 소리 없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도희만이 그 침묵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도희는 김성경의 반응을 다시 살폈습니다. 분명 자신이 던진 이야기에 어른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의 결이 도도희가 기대한 것과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도도희는 김성경이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향해 노여운 말을 쏟아낼 줄 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자신의 편에서 그 여자를 매섭게 몰아세워 주기를 도도희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김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넋을 놓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셨나 봐요. 도도희가 조심스럽게 김성경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김성경은 도도희의 손길을 느끼지도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임중빈이 다시 아내를 살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무슨 일이야 도대체. 임중빈의 목소리에 걱정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김성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눈물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 없어 그저 멍하니 김성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연이 이 자리에 숨어 있다는 것을 도도희는 뒤늦게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성경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어느 날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던 위태로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김성경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듯한 캄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한 남자가 김성경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김성경을 그 어둠 속에서 끌어내 주었습니다. 쓰러진 김성경을 부축해 병원으로 옮기고 다시 살아갈 힘을 잃었던 김성경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김성경은 그 남자의 얼굴을 오랜 세월 잊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나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전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 한구석에 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도도희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 감독 차민기라는 이름이 그 오래된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세월에 흐릿해졌던 그 은인의 얼굴이 이제야 또렷하게 차민기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김성경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김성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은인이 세상을 떠난 그 감독이었다니. 그리고 지금 도도희가 헐뜯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그 은인의 딸이라니. 김성경의 가슴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오래된 빚이 이 저녁 식탁 위에서 뜻하지 않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성경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김성경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김성경을 병원으로 옮긴 그 남자는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성경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다만 김성경의 곁에는 그 남자가 남기고 간 담요 한 장이 덮여 있었습니다. 김성경은 오랜 세월 그 담요를 간직하며 언젠가 그 은인을 다시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 남자의 얼굴은 점점 흐릿해졌고 김성경은 끝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도도희의 입에서 흘러나온 감독 차민기라는 이름이 그 흐릿한 얼굴을 단숨에 또렷하게 되살려 놓았습니다. 김성경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인이 바로 그 감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 다시는 인사를 전할 수 없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김성경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한 회한과 뒤늦게 그 정체를 알게 된 놀라움이 뒤엉켜 김성경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성경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도도희가 헐뜯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성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도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목숨을 구해준 그 감독이었다니.
김선경이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회한과 놀라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었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도도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도희가 기대한 것은 그 여자를 향한 어른들의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김선경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도도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도도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거쳤습니다. 분위기가 자신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도도희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숨을 구해주다니요. 도도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김선경은 도도희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선경의 시선은 여전히 먼 과거의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임중빈이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여보, 차분히 말해봐. 그 감독이 당신하고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거야? 임중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선경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오래 감춰두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던 그 순간 낯선 한 남자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임사빈도 형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모두가 김선경의 입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도도희만이 그 이야기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창백해지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도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이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도도희를 엄습했습니다. 도도희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김선경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떻게든 이 흐름을 돌려놓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래전 일이잖아요. 지금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도도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선경은 도도희의 말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김선경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 그날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낯선 손길에 이끌려 다시 살아났던 그 순간이 김선경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자신의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을 느끼며 초조해졌습니다. 상황을 주도하던 사람은 분명 자신이었는데 어느새 판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도도희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임중빈도 임사빈도 임지후도 모두 김선경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도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도도희는 자신이 이 자리에서 철저히 외톨이가 되었음을 뒤늦게 실감했습니다. 도도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여유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김선경은 눈물을 닦으며 흐트러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김선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서릿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 딸을 네가 지금 그렇게 험하게 말하는 게 도리냐? 김선경이 도도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말에 흠친 몸을 굳혔습니다. 김선경의 눈빛이 처음으로 도도희를 향해 냉랭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늘 자신을 다정하게 감싸주던 그 눈빛이 지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도도희는 그 변화가 믿기지 않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도희가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김선경은 손을 들어 도도희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 감독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너희들도 없었겠지. 김선경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임중빈도 아내의 낯선 반응에 적잖이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임중빈은 오늘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임중빈은 침묵을 지키며 아내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임사빈 역시 무거운 표정으로 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도도희가 던진 폭탄은 그 여자를 겨누기는커녕 오히려 도도의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잘못 흘러가고 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도희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김선경의 냉랭한 시선 앞에서 도도희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승리의 카드라 믿었던 그 비밀이 이제 도도의 자신의 발목을 올가매는 덫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 딸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구나. 김선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말 앞에서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크게 잘못 짚었다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도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만회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도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도도희는 입술을 달싹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선경의 낮은 숨소리만이 흘렀습니다. 임지훈은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사연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리라고는 임지후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임지훈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 여자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이 임지후에게는 무엇보다 큰 다행이었습니다. 도도희는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든 말을 돌려보려 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어머니를 위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집안에 얽히면 안 되니까. 도도희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선경이 서늘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남의 출생을 뒷조사해다 무기로 쓰는 게 그게 나를 위한다는 거니. 김선경의 물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물음 앞에서 말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무어라 대꾸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선경은 도도희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흠집 내려고 뒤를 캐는 사람이 어떻게 이 집 며느리가 되겠다는 거냐. 그 말에 도도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도희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를 무너뜨리려던 계획이 도리어 자신의 미천을 죄다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도도희는 흥신소까지 동원해 남의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이 자리에서 낱낱이 드러난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로서 쌓아온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도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임지훈은 그런 도도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임지훈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도희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임지훈은 어머니의 냉정한 물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도도희를 지켜보며 마음 한편이 착잡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선경은 여전히 도도희를 바라보며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우리 지우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안다. 하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원하는 걸 가지려 한다면 나는 그런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김선경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도희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도도희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었습니다. 도도희는 필사적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중빈도 무거운 얼굴로 도도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도희 양, 자네가 어떤 마음이었든 이건 아니야. 남의 뒤를 캐서 흠을 잡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임중빈의 말에 도도희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로서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이 한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저 두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도희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애원도 이 자리에서는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도도희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신했던 무기가 도리어 자신의 밑바닥을 낱낱이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도희는 이 순간이 어서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침묵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는 식탁 밑에서 두 손을 더욱 세게 맞잡았습니다. 임지훈은 도도희의 저의가 낱낱이 드러나는 이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서류를 통해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이
이렇게 뜻밖의 방향으로 도도희를 궁지에 몰아넣는 광경은 임지후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임지후는 도도희가 그 여자를 매장하려고 이 자리를 이용하리라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내내 화제를 돌리며 그 순간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도희가 비밀을 터뜨린 뒤 상황은 임지후가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저절로 뒤집혔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사연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임지후는 안도의 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이 임지후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겨누던 칼이 어떻게 방향을 틀었는지도 모른 채 여느 때처럼 화실에서 붓을 놀리고 있을 것입니다. 임지후는 그 담담한 옆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던 그 사람을 결과적으로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임지후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물론 임지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반전은 우연히 겹친 결과일 뿐 근본적인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도희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임지후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 여자가 무사했습니다. 임지후는 그 사실 하나에 마음을 놓으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조용히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지후는 문득 지난날 그 여자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그림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던 그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임지후는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세상의 시선에 맞서 홀로 자신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도도희가 겨눈 칼끝도 결국 그 여자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임지후는 그 사실의 묘한 안도와 함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지후는 조용히 도도의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는 도도희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임지후는 이제 그 마음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도희를 향한 연민이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임지후는 마음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오늘의 일을 계기로 이제는 매듭지어야 할 것들을 분명히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임지후는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감춰온 사연을 털어놓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회한과 함께 어떤 홀가분함이 스쳐 있었습니다. 임지후는 그런 어머니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역시 오랜 세월 갚지 못한 빚을 마음에 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임지후는 그 마음의 무게를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인의 딸이 다름 아닌 그 여자라는 사실이 임지후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인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임지후는 조용히 그 생각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김선경은 고개를 떨군 도도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도도희를 응시하던 김선경이 이윽고 자리에서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봐라. 그 짧은 한마디가 어떤 긴 훈계보다도 차가웠습니다. 도도희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늘 자신을 붙잡으며 더 있다 가라고 하던 김선경이 오늘은 먼저 자리를 떠나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무어라 매달리고 싶었지만 김선경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도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겨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도도희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임중빈은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돌렸고 임사빈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임지후조차 도도희를 배웅하러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는 홀로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짧은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로 무거운 침묵이 따라붙었습니다. 도도희는 신발을 신으며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중 누구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는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예비 시어머니의 눈밖에 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도희는 입술을 깨물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도도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승리를 확신하며 이 집에 들어섰던 도도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도희는 초라하게 쫓겨나듯 그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밤하늘에 별 몇 개가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짜두었다고 믿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출생을 폭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김선경의 사연 하나가 그 모든 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도도희는 도무지 그 우연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감독이 하필이면 김선경의 은인이었다니. 도도희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김선경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도도희의 발걸음이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이 집을 나서는 도도희의 뒷모습에는 조금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도희는 차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임시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그 집 안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이제 도도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도희는 자신이 그 온기로부터 밀려났음을 뼈아프게 실감했습니다. 도도희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도도희는 이내 이를 악물며 그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도도희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도희는 좀처럼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홀로 앉은 도도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를 매장하려던 무기가 도리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는 사실이 도도희를 미치게 했습니다. 도도희는 운전대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도희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필이면 그 감독이 김선경의 은인이었다니 도도희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으리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는 그 여자를 향한 원망이 더욱 짙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일의 발단은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만 없었다면 임지후가 흔들릴 일도 자신이 이렇게 초라해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도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자리마저 흔들리고 있음을 도도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김선경의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도도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다시 예전처럼 따뜻해질 수 있을지 도도희는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도희의 가슴 속에서 불안과 원망이 뒤엉켜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러나 도도희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굴욕이 도도희의 도끼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도도희는 어둠이 내린 도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뒤집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겠다고 말입니다. 도도희의 두 눈에 서늘한 빛이 다시 어렸습니다. 오늘의 패배가 도도희를 더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신호에 걸려 멈춰 선 차 안에서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도도희는 김선경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을 필사적으로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김선경의 눈빛은 그리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는 임지후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임지후는 끝내 자신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던 임지후의 모습이 도도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도희는 임지후의 마음이 이미 자신에게서 완전히 떠났음을 어렴풋이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도도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지금껏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도희는 다시 운전대를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차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도희는 어둠 속을 달리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이미 위태로운 벼랑 끝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문득 자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그 여자가 지금 얼마나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을지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세계 안에서 붓을 놀리고 있을 그 여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자 도도희의 마음속에서 원망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도도희는 세상이 자신에게만 이토록 가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도도희는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 몰락이 다름 아닌 자신이 뿌린 씨앗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임지훈은 홀로 방 안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임지후의 머릿속에는 오늘 저녁의 일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도희가 던진 비밀, 그리고 그 비밀 앞에서 무너져 내린 어머니의 오래된 사연. 모든 것이 임지후의 예상을 벗어난 하루였습니다. 임지후는 창유리의 이마를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임지후는 이제 그 여자의 출생에 얽힌 진실을 혼자 품게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비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임지후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지켜만 보아야 할지 임지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임지후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오늘의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도도희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임지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굴욕을 도도희는 결코 그냥 삼키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더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 여자를 겨눌 것이 분명했습니다. 임지후는 그 예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임지후는 창밖의 어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둠 너머 어딘가에서 홀로 붓을 놀리고 있을 그 사람을 떠올리며 임지후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폭로는 막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임지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지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임지후는 천천히 창가에서 물러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임지후의 마음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다니 세상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임지후는 그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를 가만히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자신과 그 여자가 이렇게 마주치게 된 것도 우연만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임지후는 그 생각을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접어두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었습니다. 도도희가 다시 움직이기 전에 임지후는 그 여자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마음도 그 사람에게 온전히 전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임지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곁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지후는 그 어둠 너머로 곧 밝아올 새로운 아침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임지후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늘 담담하고 흔들림 없던 그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임지후는 그 사람에게 다가올 앞날이 부디 평온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넘긴 위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임지후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의 곁에 있는 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함께 견뎌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임지후는 조용히 방에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임지후의 마음만은 오히려 또렷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전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회의 인물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도도희가 몰래 벼려온 뒷조사, 나진이의 출생을 둘러싼 오래된 비밀, 그리고 나세리가 서촌에 얹혀 살게 되기까지의 흐름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도도희가 사람을 써서 나진이와 나세리의 뒤를 캐기 시작한 장면은 그동안 도도희가 품어온 마음이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진 순간이었습니다. 도도희는 임중빈의 집을 드나들며 예비 며느리 노릇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집사 오수연에게 선물을 안기며 비위를 맞추고 그 대가로 김성경의 행방까지 알아냈지요. 겉으로는 더없이 상냥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지만
그 뒤편에서는 나진이를 향한 저기가 조금도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도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동안 쌓여온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도도이는 어린 시절부터 나진이를 상대로 학교 폭력을 저질렀고 어른이 되어서는 나진이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까지 주도했습니다. 예고 시절 나진이가 공들여 길들여 둔 붓을 몰래 치우고 새 붓을 대신 놓아두었다가 시험이 끝나면 그 붓이 쓰레기통에서 망가진 채 나오곤 했다는 오랜 수법도 있었지요. 자기보다 재능이 앞선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마음이 놓이는 성향이 도도의 안에는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나진이의 화실에서 태블릿 패드가 사라진 사건도 같은 결에 놓여 있습니다. 하필 그 패드 안에는 나진이의 골수 기증 서류와 나세리의 유언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없어진 자리에는 새 패드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최근 기록이 지워진 화면까지 겹쳐지면서 정황은 한 곳을 가리켰지요. 이런 행동의 뿌리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열등감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도이에게 나진이는 단순히 미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도도이가 이 무기를 혼자만의 힘으로 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도이는 임지 후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것만으로는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성경을 비롯한 어른들의 지지를 함께 얻으려 하지요. 예비 며느리로서의 자리를 굳게 다져두면 임지우의 마음이 흔들려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산은 도도이가 지금껏 위기를 넘겨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른의 힘을 빌려 상황을 덮고 자신에게 불리한 흐름을 되돌려 온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도도이가 손에 넣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도이는 임지우의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고 그 흐름을 되돌리려는 조급함이 도도이를 점점 더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언제 누구 앞에서 꺼내느냐에 따라 파장의 크기가 달라질 테니 도도이는 가장 큰 효과를 낼 자리를 노릴 것입니다. 무기를 쥔 사람은 언젠가 그것을 휘두르기 마련이라 도도이가 벼려온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가 다음 이야기의 큰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진이의 출생을 둘러싼 비밀은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밑바탕에 깔려있는 화약고입니다. 나진이는 감독 차민기가 사실혼 관계였던 나세리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그래서 서촌의 차승현, 차승우와는 아버지가 같은 이복남매가 되지요. 이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인물의 삶을 조용히 흔들어 온 뿌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을 누가 알고 누가 모르는가 하는 지도입니다. 나진이, 본인과 나셀이 이미 세상을 떠난 차민기 그리고 전정아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촌의 노영주와 그 식구들은 나진이가 차오름에게 골수를 내어준 일을 계기로 이 관계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임씨가 사람들 그러니까 임중빈과 김성경, 임지우는 나진이가 차민기의 혼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임지우는 도도이가 나진이에게 누명을 씌운 일은 확인했지만 나진이의 출생에 얽힌 진실까지는 닿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가운데 도도이가 끼어 있다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도도이는 이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최근에는 흥신소까지 동원해 나진이와 나세리의 지난 이력을 통째로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잠겨있던 화약고에 불씨를 들이대려는 손이 등장한 셈이지요. 여기에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은 이 비밀과 얽힌 또 다른 서류의 존재입니다. 나진이가 차오름에게 골수를 내어준 기록과 나세리의 유언장이 하필 사라진 패드 안에 함께 담겨 있었지요. 이 서류들은 나진이의 출생과 서촌 식구들과의 인연을 한눈에 드러내는 물증입니다. 그런 자료가 도도이 같은 사람의 손에 닿는다면 비밀은 더 이상 조용히 잠들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다음 회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임씨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씨가는 이 관계의 바깥에 있었지만 도도이가 나진이를 무너뜨리려는 마음을 품는 한 그 무기가 향할 곳은 결국 임지우의 집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비밀이라는 것은 터트린 사람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 법이라 이 화약고가
어느 쪽으로 터질지는 아직 열려있는 물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비밀을 꺼내 든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한 인연이 그 자리에 얽혀 있다면 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임지우와 도도이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어긋나온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교제와 약혼을 거쳐 결혼을 전제로 지내왔지만 도도이가 이중계정으로 벌인 일과 나진이를 향한 누명이 드러나면서 신뢰에 깊은 금이 갔습니다. 직전 회차에서도 도도이는 임지우의 곁을 지키려 애쓰면서도 임지우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불안해했지요. 어머니 김성경이 자신을 받아주는 것도 결국 아버지 때문이라는 말까지 흘리면서 도도이는 자기 자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임지우가 나진이에게 보이는 마음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가 좋아해서 시작한 예술이라는 공통의 상처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임지우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피아노를 오래 붙들었고 나진이는 아버지가 남긴 그림을 붙들었지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부모의 그늘 아래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써온 마음만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임지우가 나진이의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무는 것도 그 그림 속에 담긴 쓸쓸함을 알아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도이는 바로 그 눈빛의 방향을 견디지 못합니다. 임지우가 나진이에게 마음을 줄수록 도도이의 조급함과 적이는 더 날카로워지지요. 직전 회차에서 도도이가 나진이를 회사에서 밀어내려 하고 그 뒤를 캐려 한 것도 결국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도도이에게 임지우를 잃는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존심과 위신이 통째로 무너지는 일이지요. 그래서 도도이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기보다 나진이라는 상대를 없애는 쪽으로만 자꾸 눈을 돌립니다. 문제의 뿌리를 자신이 아니라 바깥에서 찾으려는 이 태도가 도도이를 점점 더 위태로운 자리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임지우가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지우는 이미 도도이의 방식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도이를 향한 오랜 정과 나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임지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계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지우가 도도이의 위험한 움직임을 먼저 알아챈다면 그것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진이를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임지우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설 명분과 이유를 함께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 미뤄둔 두 사람 사이의 매듭이 이 흐름 속에서 조금씩 정리될 여지도 보입니다. 임씨가 어른들, 특히 김성경은 지금까지 나진이의 사연과는 한 발 떨어져 있던 인물입니다. 김성경은 도도이를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두고 아껴왔고 도도이가 아들 앞에서 보인 경박한 행동에 서운해하면서도 끝내 곁을 내주곤 했지요. 임중빈은 서점에서 나진이와 처음 인연이 닿은 뒤 나진이를 사업의 그림 작가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중빈 역시 나진이가 차민기의 딸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재능 있는 젊은 작가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 이어온 방식을 떠올려 보면 인물들 사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실타래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노영주가 자신을 어둠에서 끌어낸 은인의 정체를 뒤늦게 실감하게 되듯이 나세리가 오래 원망하던 상대와 한 지붕 아래 얹혀 살게 되듯이 이 드라마는 확정된 줄 알았던 관계마저 숨은 인연으로 다시 엮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임씨가 사람들에게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한 자락이 남아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김성경은 그동안 며느리감을 고르는 어른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지 자신의 지난 삶이 깊이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이런 인물일수록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인연이 드러나며 이야기의 무게중심을 옮겨놓곤 하지요. 나세리가 오래 찾던 은인이나 노영주가 마음에 묻어둔 사연이 그러했듯이 겉으로 평범해 보이던 인물의 과거가 이야기의 결정적인 매듭이 되는 일이 이 드라마에서는 거듭 이어져 왔습니다. 김성경이 감독 차민기와 어떤 접점을 가졌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런 여백이야말로 이야기가 언제든 새 국면을 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도도이가 나진이의 출생을 무기로 꺼내 들었을 때 그것이
임씨가 어른들에게 도도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흠집을 내는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래 묻어둔 인연을 되살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뒤를 캐서 무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도리어 캐낸 사람 자신을 겨누게 되는 방향으로 흐를 여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직전 회차까지 이어진 나세리의 몰락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큰 줄기입니다. 나세리는 세상을 떠난 차민기의 회사를 이어받아 인도네시아 투자에 전 재산을 쏟았지만 오래 믿어온 변호사가 투자금을 들고 자취를 감추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혀있던 터라 나세리와 나진이는 살던 집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지요. 그리고 홀로 밤을 보내는 것이 무섭도록 두려웠던 나세리는 오래 원망하던 노영주의 서촌집으로 짐을 옮겨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동거는 참으로 묘한 공존입니다. 나세리와 노영주는 오랜 세월 원수처럼 지내온 사이입니다. 노영주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평생 생과부처럼 살았고 나세리는 밖에서 딸을 낳고 온갖 수모를 견디며 살아왔지요. 그런 두 사람이 이제는 한 지붕 아래서 티격태격하며 험한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서로의 손이 아프냐 챙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나진이가 차오름에게 골수를 내어준 은혜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임사빈을 둘러싼 관계까지 겹치면서 지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나세리가 오래 의지해온 임사빈이 실은 노영주에게 마음을 고백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요. 25년을 원수처럼 지내온 두 여자 사이에 임사빈이 놓이면서 나세리는 자신만 알던 사람을 빼앗긴 듯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세리가 먼저 곁을 차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마음이 노영주에게 향하면서 입장이 뒤바뀐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여자는 서로의 연애를 흉보고 걱정하는 척 신경전을 벌이며 미움과 정이 뒤엉킨 묘한 사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세리는 손이 떨려 현을 잡기 어려운 증상까지 얻어 연주자로서의 앞날마저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이 증상은 긴장 이상증이라는 진단으로 이어졌고 당분간 연주를 멈추고 치료하라는 권유까지 받았지요. 하지만 나세리는 레슨을 해야 먹고 산다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처지에 몸마저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나세리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나세리가 딸 나진이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더 필사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어도 딸만은 지키겠다는 것이 나세리의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나세리는 이미 도도이가 나진이의 길을 죽이려 할 때 그 앞을 막아서며 물러서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도도이가 나진이를 겨누는 순간이 온다면 그 앞을 막아설 사람으로 나세리가 다시 나설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짚어 온 여러 줄기를 한자리에 모아보면 다음 회의 밑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도이는 나진이의 출생 비밀이라는 무기를 손에 넣었고 그것을 임씨가 어른들 앞에서 쓰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판은 도도이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나진이는 아직 자신을 둘러싼 위험을 알지 못하고 임지 후 홀로 그 위험을 감지하고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래 지켜온 방식은 겉으로 드러난 판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확정된 줄 알았던 죽음이 실은 집을 나간 것이었고 원수인 줄로만 알던 사람이 손자를 살린 은인의 어머니였으며 오래 미뤄둔 사과가 뜻밖의 화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며 관계의 무게중심이 통째로 옮겨가는 일이 이 드라마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도도이가 꺼내든 비밀이 도도의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출생을 캐내어 무기로 삼으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도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남을 흠집 내려던 사람이 도리어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나진이를 무너뜨리려던 칼끝이 어느 순간 방향을 틀어 도도의 자신을 겨누게 되는 흐름은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반복해온 통쾌한 매듭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의 위기가 그렇게 넘어간다 해도 도도이가 순순히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짜 싸움은 그 뒤에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도이의 뒷조사와 오래된 출생의 비밀, 임지우의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나세리의 몰락과 서촌 동거까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실들이 조금씩 한 곳으로 모여드는 흐름이 보이지요. 도도이가 쥔 무기가 과연 나진이를 무너뜨릴지 아니면 뜻밖의 방향으로 되돌아올지 그 갈림길 앞에서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도도이가 벼려온 뒷조사와 아직 임시가가 모르는 나진이의 출생 비밀이 어떻게 맞물릴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남을 겨누려던 칼이 도리어 겨눈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순간이 이 이야기의 오랜 매듭이었지요. 다음 회에서는 그 비밀이 누구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터지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